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이번에 같이 공부할 과목이 누구냐? 우리 전기 기능사라는 과목이죠. 자,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를 좀 한번 시켜드리죠. 전기 기능사. 자, 우리 전기 파트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되고,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우리 어떻게 보면 자격증 중에는 가장 우리 뭐라 그럴까 난이도가 좀 낮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 위에는 우리 뭐 산업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 자격증도 있고, 기능장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자격증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우리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나도 우리 누구예요? 자기 사람이 우리 나한테 맞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나는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이 참 좋아. 현장 일이 나는 내 체질에 맞아. 막 머리 쓰는 일이 싫어. 그러면은 우리 기능사 따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내가 우리 뭐 해주면 돼. 나중에 우리 현장 반장 해가면서 팀장 해가면서 우리 사람들 데리고 우리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게 그 좋으신 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이면 충분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건물 관리를 하고 싶다. 우리 이런 빌딩의 전기실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건물 관리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안전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 따야 돼?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좀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기사가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 기사 2급이에요. 기사 2급. 이게 우리 산업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라는 거는 옛날 말로 하면 기사 1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사를 1급, 2급 나눴는데 지금 명칭을 산업기사다, 기사다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쓰는 우리 자격증 그러면 기능사고 기능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능장은 현장에서 제일 우리 뭐라 그럴까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 현장의 우리 마스터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기능장, 우리 기능장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 기능장 따신 분들은 현장에서는 대빵으로 먹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기술사라는 거는 요 기사 자격증과 같이 좀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관리직, 그다음에 연구하거나 하시는 분들, 이 관리직에서는 대빵 자격증이 기술사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학위를 박사 학위하고 우리도 같이 봐줘요. 그래서 내가 학위가 박사 학위가 없어도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면 이분은 그냥 우리 박사급들하고 거의 레벨을 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술사 한번 따려 그러면 노력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따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학회나 이런 데 가도 박사급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기능사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능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제 기능사 따고 뭐 하면 돼요?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우리 이제 차례대로 밟아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사 따고 1년이라는 경력, 1년의 실무 경력이 쌓이면은 뭐 해주면 되냐? 산업기사 시험 보면 돼요. 기능사 자격증 따고 3년이라는 우리 실무 경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기사 자격증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지금은 기능사가 필요하니까 기능사 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가 필요하면 그때는 산업기사하고 기사 또 자격증 또 우리 취득하면 되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기기능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 되는데, 자, 전기기능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전기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항수가 몇 문항이 나오냐? 우리 기능사 시험은 문항수가 우리 60문항이에요. 60문항. 자, 그래서 우리 60문제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60문제 중에 우리가 취득해야 될 거, 맞아야 될 거, 합격 점수는, 자, 우리 합격 점수가 몇 점이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60점이에요. 60점. 그럼 이 60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맞아라? 60점 맞아라. 60점 맞으란 얘기는 한번 이렇게 할까요? 전체 몇 문제다? 60문항. 60문항 중에 곱하기, 자, 60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60% 정도 되겠죠. 60%를 자, 우리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6으로 표현할 수 있네. 60% 우리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6.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그 다음에 소수점은 퍼센트로. 우리 소수점을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여기다 100만 곱해주면 돼요. 100 곱해주면 60%, 100 안 곱해주면 0.0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0문항 우리 60점. 자, 우리 60% 우리 점수가 얼마냐? 한 36문항 정도 되겠네. 36문항. 그러면 우리는 전체 몇 문항 중에 60문항 중에 몇 개 맞으면 된다?
36개만 맞추면 되더라. 근데 36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깐닥깐닥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60문항, 아니, 36문항 맞으면 되는데, 우리는 목표 점수를 한 38개에서 최대, 우리 40개까지만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목표 점수 얘기해. 목표. 자, 우리 목표 점수를 38개에서 한 40개 정도. 왜? 아니, 한두 개 정도 우리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한두 개 조금 넉넉 잡고 가면 40개 정도까지만 우리 맞출 수 있으면은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급 넘어가면은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과목당 최소 8개 이상은 맞춰야 돼. 여기 우리 60문항이 3과목을 시험 보는데 과목당 20문항이에요. 과목당 20문항인데 그 20문항 안에 8개를 넘겨야지만 과락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사는 그런 게 없어요. 과락이 없으니까 뭐 한 과목을 너무 못 봤어. 뭐 한 5개, 6개밖에 못 맞았어요. 나머지 과목에서 우리 30점 나오면 돼요. 우리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떻게 된다. 과락이라는 거 없이 무조건 전체 중에 몇 개 맞추면 된다. 36개 이상만 맞추면 되더라. 아시겠나요? 그러면 내 목표 점수를 40점을 봐도 40문항으로 봐도 몇 개는 날려도 돼요. 한 20개는 날려도 되네. 날려도 된다는 얘기는 20개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죠. 20개 틀려도 되면은 내가 우리 시험 보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잖아요. 잘 안 외워지는 거 버리고 계산이 보니까 나는 계산이 참 싫어. 계산이 참 싫은데 막 계산이 좀 많이 나오네. 계산 나오는데 얘는 보니까 우리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쪽 파트는 잘 나옵니다. 그럼 보기 싫어도 좀 봐야 되고 이쪽은 우리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 풀어보다가 이쪽은 가끔 나오는데 내가 시험 볼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버려요. 굳이 막 그런 것까지 막 공부 다 해가면서 내가 여기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0문제는 뭐 할 수 있다? 날릴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고 이거는 내 거 아닌 것 같다. 계산 문제가 좀 난이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버리고 날리란 얘기예요. 걔네들 빼도 문제 우리 합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최대 40점만 목표로 좀 우리 갖고 우리 목표 삼아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문제 우리 보면서 좀 난이도 있다 싫다 그러면 제끼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뭘 외우려는데 잘 안 외워져. 우리 가끔 나오는데 버려요 그냥. 너무 이렇게 추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는 첫 번째 과목이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고 이론 얘가 우리 몇 문항? 20문항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기 기기라는 과목이고 얘도 20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자, 세 번째 전기 설비라는 과목을 할 거예요. 전기 설비도 20문항이 출제가 될 거다. 자, 이렇게 그래서 토탈 세 과목을 시험 보고 20, 20, 20에서 우리 토탈 몇 문항? 60문항을 볼 거야. 60문항. 그러면 우리 합격 점수 36개 맞으려고 그러면 얘 12개, 얘 12개, 얘 12개 이렇게 맞으면 되겠네. 12개, 12개, 12개 맞으면 합이 36개 딱 우리도 합격 점수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어떤 과목은 특히 이론이라는 과목은 공식과 계산이 좀 많아요. 공식과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론이라는 과목을 우리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이 좀 제일 싫어해요.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 이론이라는 과목에서는 뭐 12개 맞는 분도 계시고 넘어가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하지만 우리 12개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뭐 한 10개, 뭐 8개, 9개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산이 싫다고 막 다 제끼고 버려버리면 몇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점수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 이론이에요. 하지만 설비라는 과목은 뭐냐? 우리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나오면 하나 나올까요? 뭐 하나 나오는 것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설비라는 과목은 계산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계산이 싫어서 많이 버려가지고 점수가 덜 나왔으면 계산 안 하는 이런 과목에서는 점수를 조금 더 벌면 되겠죠. 여기서 뭐 12개가 아니라 나는 10개 맞았다. 그럼 얘를 몇 개 맞추면 돼? 14개 맞추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보면서 이쪽 파트는 좀 어려워. 전기 화학 막 화학 공식 나오니까 어려워. 제껴. 이거는 우리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 내 수준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거는 자격증은 따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이 따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격증은 요령이에요. 요령. 내가 우리 얼마만큼 요령 있게 공부하냐? 이게 우리 자격증 합격의 우리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자격증은 뭐 전기 쪽은 기사 2개, 기능장도 갖고 있고 소방도 우리 기사 자격증 2개를 갖고 있어요.
이 많은 자격증을 따는데 제가 이거를 뭐 똑똑해가지고 다 외워서 땄냐? 우리 물론 외운 것도 있지만 요령껏 따는 거 요령껏. 그래서 자격증을 하나 따고 나면은 2개, 3개 딸 때는 요령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요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령으로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 만점 맞으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 합격만 하러 가는 거예요. 합격만.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땄다고 내가 막 전기에 대해서 뭐 많이 아냐? 기사 자격증 땄다고 전기에 대해서 많이 아냐? 절대 아니에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우리 취득하신 분들도 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현장 나가면 다시 배워야 돼요. 그 현장에 맞는 전기 설비들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격증 딸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은 괴리가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사 자격증 땄다고 현장 가가지고 난 기사 자격증 땄는데 이거 내가 다 알아. 막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 뺀찌로 한데 맞아요. 머리 깨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하고 우리 누구 자격증은 별개예요. 아예 그냥 좀 우리 누구 떨어뜨려 놓고 봐야 돼.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서 써먹을 거 몇 개 없어요. 그냥 우리 이거는 시험용, 시험 보기 위한 거고 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자체도 옛날 내용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하고는 안 맞는 내용들이. 옛날 내용들이 있어. 옛날 장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안 맞는 내용들이 나와도 우리는 뭐 때문에 시험 보려고 그냥 시험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전기를 좀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요. 현장을 우리도 현장에 대한 실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실무 배우시는 분들은 뭐 직업훈련학교나 폴리텍 대학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대학교를 가셔야 되겠죠. 뭐 대학교라든지 이 전문적으로 하는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지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최단기간에 좀 취득할 수 있게끔 1차 필기시험을 최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데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을 좀 나는 좀 파고 들어가고 싶다. 이거 한 과목 하는데도 대학교로 따지면은 이거 한 과목 하는데 얼마 걸릴 거냐? 최소 2년 이상이 걸려요. 최소 2년. 왜? 이 안에는 자기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회로 이론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자기학 대학교에서 1년 이상 배워요.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 1년 이상 배워요. 대학교에서. 1년 이상 어떤 데는 뭐 한 2년까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과목들을 대학교에서 막 1년, 2년 우리 누구 배우는 과목을 여기서 저는 우리 몇 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한 6시간? 6, 7시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30분짜리로 자른다고 그러면은 한 20강 정도 하면은 30분짜리 20강이면 한 10시간 정도 되겠네. 10시간. 10시간, 11시간 만에 이걸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러면 이게 우리 누구 그 내용들을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릴 건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뭐로 가자. 시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제끼고 버려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봐가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뭐로 가는 거다?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누구 내가 우리 보고 저는 우리 최대한 여러분한테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얘네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 나중에 기사급에 가면 전기 자기학이라는 과목하고 우리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하고 이 두 과목을 우리 좀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하면서 가장 이론적인 것들, 학문적인 것들, 우리 계산 수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 과목이에요. 제일 우리 싫어하는 과목들이에요. 시험 보시는 분들, 우리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까다로워하는 분, 우리 누구 파트고 우리 공식이랑 계산 이런 게 좀 엄청 나와요. 기본 이론에 관련된 것들 우리 수치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전기 이론은 첫 번째는 우리 전기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고 기초 그 다음에 우리 뭐 저항이라든지 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직류회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직류회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정전개가 일명 자기학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자개에 대해서 자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전개권, 얘는 자개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교류회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과목이 자기학이라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회로 이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좀 주로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기초에서 우리 가장 관건 주가 되는 게 우리 어떤 파트냐? 여기는 우리 뭐 전기 기초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 될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누구 저항에 관련된 거, 저항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해주는 우리 누구 이 저항값에 대해서 우리 저항 계산 요게 우리 여기에서는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기초에서는 누가 우리 관건이다. 저항 계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관건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류회로 쪽에서는 여기서는 직류회로 쪽에서는 뭐 오매 법칙이라든지 오매 법칙
얘는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뭐 이거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오매 법칙이라든지 또는 뭐 전력 계산이라든지 요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우리 뭐 나오는 대로 거기서 우리 좀 중요합니다. 뭐 브릿지 정류회로도 나오는데 그 브릿지 정류회는 뭐 직류보다는 교류 파트에 좀 가까운 거고 뭐 이런 키리오프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자 여기는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오매 법칙하고 뭐 전력 계산, 전력이 계산하는 게 조금 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우리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하자 그러면 뭐 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요거 뭐 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지를 직렬 연결, 병렬 연결했을 때 뭐 저항, 전압,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메인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전기하고 정자기에는 조금 우리 공식하고 계산 설명들이 나오는데 조금 우리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받아들이기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과목인데 그 중에 요거에 좀 잘 나옵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 모르겠으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뭐 하면 쿨롱의 법칙이 여기선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 공식 중에 우리 쿨롱의 법칙 뭐 정전력, 전자력 요거 구하는 뭐 요거 정도 하고 그냥 우리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요거 하고 이제 뭐 공식들은 여러 개 나오지만 몇 개 정도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한번 보고 할만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면 되고 내가 시험 볼 때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면 하나 나오겠죠. 뭐 하나 나오면 하나 우리 두고 버리든 아니면 정전기, 정자기에서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두 개나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 두고 여기서 우리 두고 좀 출제가 되니까 쿨롱의 법칙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건 좀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 안 되면 아시겠어요? 우리 계산에는 너무 이렇게 추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의 메인 핵심은 우리 교류 회로예요. 얘가 우리 제일 핵심이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우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주 메인이 된다. 가장 우리 많이 출제되는 파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본적인 게 우리 누구냐 R, L, C에 관련된 얘네들 우리 회로에 관련된 거 뭐 직렬 회로, 병렬 회로, 병렬 회로는 문제 별로 없고 R, L, C 얘네들에 대한 우리 직렬 회로 쪽이 우리 누구 거의 문제 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거고 자, 우리는 요거보다 더 궁금한 게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은 과연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설명 문제는 몇 개 나올 거냐. 우리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 문제 막 풀면서 막 어려운 계산 문제 막 풀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지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 갖고 점수 많이 보는 분들은 계산 문제 갖고 점수 벌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누구 오해 없이 그래서 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산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10명 중에 우리 누구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계산을 싫어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우리 누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과목이 주가 우리 공식하고 계산이 많다 보니까 얘가 계산 문제가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출제돼요. 10개면 거의 반이죠. 얘가 우리 몇 문항, 20문항이라 그랬잖아요. 20문항 중에 우리 계산 문제가 몇 개, 한 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몇 개, 한 8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한 8개 정도. 한 8개 정도의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를 다 맞히면 좋고 근데 다 못 맞히겠다 그러면 이 중에 나는 우리 누구 한 반만 가볼까요? 그럼 이 중에 한 반만 가보죠. 몇 개? 4개 정도만 맞추자는 얘기예요. 4개. 그래서 계산 문제 다 모르겠으면 우리는 몇 개만 가자. 한 4개 정도만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 위주로만.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거 위주로만 가도 4개, 한 6개는 나와요. 복잡한 거 나온다 그래봐야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면 평균 1개에서 2개예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개에서 2개. 아니면 간단한 거 위주로 나오니까 간단한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두 개 어렵게 나오는 거는 버려요. 왜 그것까지 맞추려고 그래. 그거 맞춰가지고 우리 만점 맞을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내가 보고 아닌 건 바로바로 제끼고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설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식에 관련된 거 설명과 공식 합쳐가지고 얘가 몇 개, 한 10개 이상 나올 거란 얘기. 10개 이상. 10개 이상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뭐 예로 따지면 13개 정도 되겠죠. 13개.
네, 우리 평균 우리 8개 정도 되면 얘는 우리 누구 설명 공식이 한 12개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평균 얘를 한 12개 볼까요? 12개. 이 중에서 우리 누구 반이면은 6개죠. 뭐 회로 이론은 다 모르겠으면 좀 이쪽은 난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르겠으면 반만 맞춰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6개에서 한 8개 정도 맞추면 되겠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반 6개. 나는 좀 계산이 싫으니까 설명이나 공식 쪽에서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8개 정도 하면 8개 4개 하면 몇 개예요? 12개. 네, 우리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12개 기본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론에서는 저는 많이 맞춰달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 점수가 얼마든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한 우리는 요 정도 평균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평균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과목이 우리 누구냐? 두 번째가 전기기기라는 과목이에요. 전기기기. 자, 우리 전기기기는 전기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기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들.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전동기. 얘네 세 개가 메인이에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요 기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원리, 뭐 명칭, 뭐 얘네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조건들, 어떠한 조건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거고, 여기 하나 추가로 얘기하자 그러면 정유기 파트까지 하면은 기기가 끝나요.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정유기. 우리 기계기구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누구다? 전기기기구나. 근데 기기도 조금 어려워해요.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왜? 내가 분명히 발전기나 변압기, 전동기, 전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봤고 들어도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안에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다는 얘기. 못 들어본 우리 용어들이,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또 우리 누구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우리 누구 단점 뭐가 있냐? 처음에 우리 누구 생소한 우리 용어들을 우리 듣다 보니까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을 해. 어차피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단어든 다 우리 누구 영어 공부 처음에 할 때 쉬웠나요?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내 귀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기간이 우리 얼마만큼 내가 짧게 잡냐, 그게 우리 누구 관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전기기기고, 전기기기는 우리 직류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세 번째 우리 동기기, 네 번째 유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정류기. 이렇게 해서 우리 1장부터 한 5장까지 정도 챕터 한 5개 정도 제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정유기, 여기서가 문제 한 2문제 나오고, 2문제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서가 좀 골고루 좀 분포가 좀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막 잘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기가 애매한 게, 얘네는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어요. 분포돼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하고, 대신 그 중에서도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은 요거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동기 같은 경우는 동기 속도 꼭 외워야 되고, 전기자 반작용 꼭 외워야 되고, 병렬운전 꼭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꼭 얘네들은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파트들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본 강의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기기기라는 거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우리 관건은 요거라 그랬죠. 과연 얘가 계산이 몇 개 나올까? 자, 계산 우리 문제가 한 3문제에서 한 5문항 정도 나올 거예요. 3문제에서 한 5문항.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나는 그냥 5문항 다 날렸어. 에이, 계산 안 볼래. 그래서 기기 계산 문제 확 다 날려버렸어. 날리고 나면 그래도 우리 누구 설명하고 공식이 몇 개 나와요. 설명하고 우리 누구 공식 문제가 15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5개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기도 누구 다 계산보다는 설명 공식이 주가 되니까 정 계산 문제 나는 못하겠으면 다 버렸다. 근데 다 버린다는 얘기는 공식을 암기하면 그 공식,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숫자만 넣으면 계산이 풀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공식 암기했다는 얘기 계산 문제도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 내가 우리 누구 중요한 공식 몇 개 정도 외워놓으면 거기다 숫자만 우리 주어진 거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답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뭐가 되겠다? 계산 문제까지 우리도 같이 우리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여기도 뭐 난이도 있는 거 나오면 한두 개라 그랬죠. 한두 개 만약에 우리 좀 계산이 어려워 보인다 싶은 거 한두 개 나오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넣었을 때 답 나오는 거, 계산 공식 넣었을 때 답 나오는 거, 간단한 거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설명 공식만 갖고도 몇 개 이상, 12개 이상은 충분히 뺄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자, 그냥 이쪽으로 가죠. 자, 이쪽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하면 자, 세 번째는 우리 전기 설비라는 과목이에요. 전기 설비. 자, 우리 나중에 뭐 우리 기사급으로 넘어가면 얘를 전기 법규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법에 대해서 어떠한 전기를 내가 시설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 뭐 얼마큼 이격시켜라, 아니면 전압이 높으면 몇 메다 이상 높여라, 아니면 여기 전기를 얼마큼 쓰면 차단기를 얼마 용량 이상 써라, 뭐 이런 기준들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시설 기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를 설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딱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기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설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볼까요? 저도 헌법은 못 봤어요. 우리나라 헌법 헌법을 한번 보면 헌법 넘기면서 쳐다보면 헌법에 뭐 공식 들어가나요? 헌법에 막 계산이 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법전이라든지 웬만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다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법은 다 한글로 돼 있지 거기 계산 공식이 막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얘도 무슨 얘기냐? 거의 우리 대부분은 다 이론으로 돼 있지 계산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 설비는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처음에 우리 얘기를 할 게 심벌이에요. 심벌. 그 다음에 전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전선의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공구를 얘기를 할까요? 공구. 자, 우리 심벌, 전선, 공구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공사에 쓰는 이런 공구들. 자, 여기서는 핵심이 누구냐? 요 공구 가지고 시험에 참 우리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심벌, 전선보다는 우리 핵심이다, 메인이다. 우리 우리 공구가 우리 핵심이 돼요, 메인. 그래서 공구에 대해서 어떤 공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그림이랑 우리 사진 같은 것도 좀 넣어놨어요. 일부러 막 다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돼? 요렇게 생겼구나. 얘가 뭐 할 때 쓰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면 용도, 명칭, 요것만 우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우리 어려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요게 우리 핵심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형. 전기 설비 기술 기준량이다. 전기 설비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우리 아까 얘기한 이런 법들 있죠. 뭐 이격거리, 높이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용어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메인 핵심. 그러면 인입선이 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면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듣기만 하시고. 인입선, 그 다음에 접지공사가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요 안에서 우리 인입선, 가공 연접 인입선과 접지공사에 관련된 게 주 핵심이 되겠네요. 주 핵심이 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요거 외에도 우리 또 전선 접속에 관련된 거, 전선 접속에 관련된 것도 문제에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자면 막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좀 출제가 제일 빈도가 높은 것들. 그렇게 좀 얘기를 한번 드리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해 가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거 우리 잘 나옵니다. 뭐 합니다. 꼭 체크를 좀 드릴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 우리 전선로 파트인데, 전선로 파트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내용도 별로 없고 비중은 없고,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떨어지지만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지지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선에 대한 거, 요 정도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몇 문제씩은 나오니까 요 정도만 좀 그래도 내가 파악해 놓을 수 있으면 우리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네 번째가 우리 옥내배선공사예요. 옥내배선공사. 옥내배선공사 우리 설비에서 제일 핵심은 요거 네 번째 옥내배선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메인은 옥내배선공사가 메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옥내배선공사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공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옥내배선공사의 꽃이다. 여기 핵심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관공사예요. 관공사.
자, 관공사 우리 금속관공사 제일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공사, 합성 우리 수지관, 그 다음에 우리 가요전선관. 얘네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관으로 우리 하는 공사다 그래서 관공사라 그래요. 얘네가 메인 핵심이에요. 여기 옥내배 우리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거의 우리 줄을 이룰 거예요. 줄을 이루고, 요거 외에 요거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뭐 출제되는 거 한번 찾아라 그러면 덕트공사, 금속 덕트,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셀룰러 덕트, 뭐 플로어 덕트, 우리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주 핵심은 그냥 관공사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옥내에다가 우리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들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뭐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애자 공사,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좀 나오긴 하는데 메인 핵심은 얘네다. 그 다음에 우리 분진 먼지가 쌓여 있을 때 어떤 공사를 해야 되냐, 그럼 무슨 공사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를 우리 나중에 제가 설명도 드릴 거고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누구 포인트가 딱 있어요. 이 포인트만 잡으면은 웬만하면 거기에 우리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막 무슨 공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사 방법들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지는데 간단하게 제가 우리 누구 그 공사들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제가 체크를 드릴 거예요. 우리 이론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으면 금방 찾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란 얘기 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 점수 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설비, 전기 설비 어떤 걸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 전기 설비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계산이 없어요. 자, 계산 문제가 아예 없어. 아예 안 나오든지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우리 아예 없든지 나오면 한 문항이니까 굳이 얘는 계산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라고 해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4층 현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 정도니까 그것만 갖고 우리 문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것도 계산 문제 싫다 버려야죠. 그럼 계산 문제 버리고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뭐 공식도 거의 없고 얘는 설명이에요. 설명. 뭐 공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얘는 설명으로. 설명이 몇 개 이상? 19개 이상이에요. 19개에서 20개가 다 우리 뭐다? 설명 문제예요. 대신 여기에서는 조금 알아둘 게, 뭐 높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압에 따라 높이가 좀 틀려질 거고, 접지 저항 값이 우리 누구 틀려질 거고, 선의 굵기가 좀 틀려질 거고, 이런 수치 갖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도 제가 가급적이면 좀 덜 헷갈리게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도로를 횡단한다. 어떤 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무조건 찾을 때는 5 아니면 6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어. 5 아니면 6. 그래서 어떤 건 5일 때 있고 어떤 건 6일 때 있고,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제가 정리해가면서 간단하게 빨리 찾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 거란 얘기예요. 접지선 2개밖에 없어. 2.5냐 6이냐. 그래서 접지선 우리도 만약에 접지선의 굵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2.5, 6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2.5 들어갈 땐 언제고, 그 다음에 육수키하는 언제 써먹고, 이런 거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릴 거라니. 그러면 답에서 그냥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돼.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두고 답 찾는 요령을 좀 얘기를 드릴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냥 과목별로 좀 어떤 걸 좀 먼저 이런 것들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요거는 안에 들어가면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 그냥 듣고만 계시고. 자,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기능사 시험을 보면서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가 우리 어떻게 되냐, 계산 문제 평균 한 15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개, 13계산, 뭐 한 15개 정도 얘기를 하죠. 15개 우리 누구 전후. 어떨 땐 15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한두 개 넘어갈 수도 있고, 한두 개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15개 보는 거예요. 몇 개 중에? 60문항 중에. 그럼 60문항 중에 나는 15개 정도, 다 버릴래? 다 버려도 어떻게 돼요? 다 버려도 45개는 맞잖아요.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난 계산이 싫다 하시는 분은 계산 다 버려도 뭐예요? 합격하는데, 나머지 갖고 우리 누구 합격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난 외우는 게 자신 있다 그러면 외워가지고 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이 한 15개 정도 나오고, 설명하고 우리 누구 공식 포함해서, 자, 공식 포함해서 설명 문제가 몇 개, 한 45개 정도 되더란 얘기. 45개. 36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설명 공식만 갖고도 합격하는 데는 충분히 하등의 지장이 없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누구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번 시험에 빨리 합격을 하고 싶다. 나는 우리 누구 요 필기 시험을 빨리 패스를 좀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뭐 요령이 될 수 있으면
자, 요 정도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합격할 것 같아요. 자, 나는 지금 우리 책에 우리 교재 제가 만든 교재 앞에 우리 누구예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론, 문제. 이 이론을 갖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죠. 거기에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라 그럴까? 예상 문제. 그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관연도 기출 문제 나오죠. 관연도 기출 문제가 우리 누구? 자, 그러면 예상 문제와 관연도 기출 문제 얘네들을 나는 한 5번 정도 우리 누구 볼 수 있다. 풀어볼 수 있다. 뭐 풀어보고 우리 풀어보는 우리 누구 한 번씩 우리 누구 보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5번 정도 볼 수 있다. 자, 우리 동영상 강의를 2번 정도 볼 수 있다. 요 정도의 시간을 나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0% 합격일 것 같아요. 이 정도 했는데도 나는 떨어졌다 그러면 본인한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나는 만약에 시간이 돼서 2번, 처음에는 우리 누구 쭉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보지만 2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우리도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들을 때는 용어들도 생소한 것들이 나오고 막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덜 갈 수가 있어요. 왜? 중간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고 보다 보면 앞에 부분을 까먹고, 왜? 오늘 우리 누구 동영상 우리 보면 내일 또 우리 쳐다보고 있으면 어제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천재죠. 그럼 무슨 시험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앞에 거 까먹고 또 뒤에 거 보다 보면 또 앞에 거 까먹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더란 얘기예요. 거의 평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해가 덜하지만 2번째 볼 때는 이거 뭐야 주면 돼요. 1.2배속, 1.3배속도 돼요. 빨리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시간 우리 요 정도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 문제 5번 정도씩 풀어보고 동영상 한 2번 정도 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100% 합격일 거예요. 100% 합격할 거고, 나는 조금 시간이 덜한데 그러면 우리 동영상 2번 보고 우리 요거 문제를 자, 우리 문제풀이 한 3번 정도만 했다. 이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 90% 이상은 붙는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8, 90%, 이 정도만 해도 한 100% 거의 붙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문제들만 내가 우리 두고 한 3번, 5번 정도 풀어보면 기능사도 우리 문제가 우리 누구냐? 우리 관연도 우리 뭐예요? 기출 문제를 문제 은행식으로 돌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 그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기사급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 와요. 기사 문제 중에 간단하고 쉬운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와요. 근데 그 정도 해도 우리 뭐야?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우리 과목당 한두 문제예요. 새로 나오는 문제도. 대부분은 다 뭐 할 거다? 문제 은행식으로 옛날 거를 계속 돌려요. 우리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웬만한 거 제가 우리 누구 문제 나왔던 것들을 좀 요 정도 알아놓으면 문제 우리 누구 뭐 하는데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싶은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풀 줄 알면은 그게 연관된 것도 같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만 내가 우리 누구 풀어보고 동영상 한 2번 정도 보면 그래도 거의 아마 한 8, 90%에서 100%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요거 문제 풀어보는 거를 5번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퍼펙트하고 좋은 거고 5번 이상 할 수 있으면 5번이 안 되면 3번 이상은 못해도 좀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내가 한번 쭉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겠다.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 최소 3번에서 몇 번, 5번 이상은 좀 보자. 그다음 동영상도 최소 우리 몇 번, 한 2번 이상은 좀 보자는 얘기예요. 한 번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처음에 보면 우리 용어라든지 생소한 것들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2번째 볼 때는 귀가 뻥 뚫려요. 귀가 뻥 뚫리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첫 동영상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던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게 나와도 2번째 들을 때는 귀가 뻥 뚫려가지고 이게 그때 무슨 내용이었구나. 여기 문제까지 풀어보면 문제 이거 풀면서 요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제 이해가 확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과 2번의 차이점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거의 아마 우리 100% 합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조금 어쨌든 이제 우리 시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한 김에 마음 먹은 김에 한번 여기다 잠깐 우리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내가 제가 우리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 제가 전에 저도 공부할 때 우리 절 가르치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그때 강사분이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말 잘 듣는 사람만 보는데요. 말 잘 듣는 사람만. 무슨 얘기예요? 굳이 잘 안 나오고 우리 굳이 잘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막 그거 보지 말라는데 막 보고 있고
괜히 헛시간 버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나오니까 꼭 보십시오. 그럼 그거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은 거의 우리 누구 100% 합격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공부를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리 전기 기능사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우리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좀 말이 좀 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편하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뭐 무시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조금 우리 수업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말이 좀 편하게 나오면 조금 이해를 좀 우리 누구 양해를 좀 우리 바란다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좀 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왜 반말하냐 막 그러면은 자 상처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수업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조금 편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 누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우리 양해 우리 누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실 거, 동영상은 2번 이상, 문제풀이는 3번에서 5번 이상.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는 꼭 뭐 할 거다, 100% 합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가장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각 과목 어떤 걸 할 거고, 문제는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그럼 어떤 형태로 나는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본 강의 때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OT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